2025년 항공사 수화물 정책 변경 사항. 당신이 선호하는 기내 수화물이 다음 달부터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2025년에는 수화물 정책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시행되며 준비하지 않으면 시간과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는 크기와 무게에 대한 더 엄격한 제한과 전자기기 및 스마트 수화물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승객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에서는 여행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립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이 정보가 당신의 다음 모험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크기 표준의 변화. 2025년 여행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화는 기내 수화물 크기에 대한 글로벌 표준의 도입입니다. 항공사들이 합의에 도달했으며 이제부터 허용되는 최대 치수는 높이 56cm, 너비 40cm, 깊이 23cm가 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것이 각 항공사의 특정 치수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진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업계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재 판매되고 있는 기내 수화물의 60% 이상이 이러한 새로운 규격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수년간 사용해왔고 수화물 검사에서 한 번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 가방이 이제 이러한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 게이트에 자동 측정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내 수화물이 허용 치수를 몇 밀리미터라도 초과하면 위탁 수화물로 보내야 하며 이는 예상치 못한 추가 요금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처음으로 이러한 표준화된 치수에 맞는 가방들이 모든 항공사에서 허용되어 회사마다 다른 크기 차이로 인한 혼란을 없앨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가방 구매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가 2024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화물 제조업체들은 이미 이러한 새로운 규정에 맞춰 디자인을 수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업데이트된 모델들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2025년에 여행할 계획이 있다면 출발 전에 가방의 치수를 확인하고 이 새로운 글로벌 표준에 맞는 가방을 구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적절한 계획은 비용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공항에서의 경험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한편 현재 기내용으로 사용되는 수화물의 40% 이상이 이 새로운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많은 여행객들이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터미널에 도착해서 가방을 위탁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금들은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항공사와 노선에 따라 $30에서 $70 사이이며 국제선에서는 $100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액체류 혁명. 2025년 여행 규정에서 가장 기대되는 조정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액체류 혁명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년 동안 3-1-1 규정으로 알려진 규칙은 우리가 100ml 용기에만 액체를 운반하고 투명한 비닐봉지에 보관하도록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최신 스캔 기술의 등장으로 이러한 요구사항은 곧 과거의 일이 될 예정입니다. 런던의 히드로 공항과 암스테르담의 스키폴 공항과 같은 여러 유럽 공항에서는 이미 컴퓨터 단층 촬영 기술을 사용한 스캐너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장비는 여행객들이 원래 용기에 액체를 운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더 이상 좋아하는 제품들을 작은 병에 옮겨 담거나 여행 중 유출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이 기술은 전 세계 공항 터미널에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2025년 말까지 대부분의 주요 공항이 이 시스템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세계 각지의 많은 공항들은 여전히 기존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행하는 곳이나 목적지에 따라 다른 요구사항을 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더 작은 터미널이나 아직 특정 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용기당 100ml 제한이 여전히 유효하며 액체는 1리터 용량의 비닐봉지에 넣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전자기기의 변화. 2025년부터
전자기기와 리튬 배터리에 대한 규정이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되어 여행 시 기술 장비를 준비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항공사들은 특히 대용량 배터리와 관련된 위험에 관해 항공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채택했습니다. 첫째, 휴대용 충전기나 외부 배터리는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액세서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IATA 규정은 용량에 관해 더 엄격한 제한을 부과했습니다. 102와트와치 미만 용량의 기기만 기내 수화물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기기가 102와트와치에서 160p와치 사이의 용량을 가진다면 항공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160W를 초과하면 운반이 완전히 금지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이미 전 세계 공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배터리 용량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 첨단 스캐너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용 충전기만이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노트북, 태블릿, 카메라 및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기타 기기들도 이러한 새로운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규칙 중 하나는 전자기기가 보안 검색 중에 전원을 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노트북이나 태블릿의 배터리가 없다면 장비의 임시 압수를 포함하여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조치는 휴대할 수 있는 리튬 배터리 기기의 총 개수에 대한 제한입니다. 현재 많은 항공사들이 승객당 15개에서 20개의 전자기기 제한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높게 보일 수 있지만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무선 이어폰, 카메라, 추가 배터리 및 기타 기기들을 고려하면 허용 최대치에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공항 검색대에서 불편을 피하기 위한 몇 가지 유용한 권장사항. 모든 전자기기가 충분한 배터리를 가지고 있고 가능한 검토에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항상 충전기를 기내 수화물에 가지고 다니세요. 현행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장비의 배터리 사양을 미리 확인하세요. 이러한 조치가 엄격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목적은 항공편 중 안전을 높이고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기기 작동에 대한 우려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출발 전에 항공사 규정을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적절한 계획은 공항에서 원치 않는 놀라움과 지연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네 번째, 스마트 수화물에 대한 규정. 한때 여행객들에게 큰 혁신으로 여겨졌던 스마트 가방들이 이제 2025년에 새로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모르면 공항에서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기 충전을 위한 내장 배터리, GPS 위치 추적 시스템, 전자 잠금 메커니즘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이러한 수화물들은 항공사와 국제 규제 기관이 설정한 더 엄격한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배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IATA가 설정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리튬 배터리가 포함된 모든 가방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설계를 가져야 합니다. 즉, 가방에 제거할 수 없는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다면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기내 수화물이나 위탁 수화물로 운반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과열이나 단락 상황에서 내장 배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때문입니다. 루프트한자, 에미레이트, 델타와 같은 항공사들이 이미 이러한 조치를 채택했으며 점점 더 많은 항공사들이 이 계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수화물이 이 규정에 맞지 않는다면 화물로 보내거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교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고려해야 할 추가 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수화물에 내장된 특정 GPS 추적기와 전자기기들은 항공사와 국가에 따라 다른 전송에 관한 특별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추적 기능을 비활성화하거나 신호를 방출하는 모든 장비를 제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불편을 피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 가방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배터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획, 이상적으로는 손잡이 근처에 위치한 구획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여행할 예정인 항공사의 특정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싱가포르 항공과 같은 일부 회사들은 가방에서 제거할 수 있더라도 배터리를 기내 수화물에 별도로 가져갈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스마트 기능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경우 별도의 휴대용 배터리와 별개의 GPS 추적기를 결합한 일반적인 가방이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지만 보안 검색을 통과할 때 불편함은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아는 것이 지연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안전하고 문제없는 여행에도 기여할 것임을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수화물의 무게. 2025년부터 항공사들은 기내 수화물의 무게에 더 엄격하게 집중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이미 많은 승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책입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에서는 무게보다 수화물의 치수가 우선시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카타르 항공과 루프트한자와 같은 회사들이 이미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무게 제한을 구현하여 국제 표준에 더 부합하는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내 수화물의 허용 무게는 8kg에서 10kg, 17파운드에서 22파운드 사이이지만 이는 항공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제한은 기내 수화물과 개인 물품, 즉 백팩, 핸드백 또는 노트북 가방까지 포함합니다. 즉 모든 그램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화물 무게를 확인하는 방법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두바이, 싱가포르와 같은 대형 공항들은 셀프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 게이트에 통합된 자동 계량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작동하는 이러한 저울들은 자동으로 소지품의 무게를 기록하여 가방이 눈에 띄지 않더라도 규칙을 피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용적인 조언. 여행용 수화물 저울을 구입하세요. 가격이 저렴하고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가방의 무게를 확인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체크인 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화물을 똑똑하게 정리하세요. 코트나 부츠와 같은 가장 무거운 옷을 비행 중에 착용하세요. 이렇게 하면 가방 안의 무게를 줄이고 다른 중요한 물건을 보관할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옷을 위한 압축백을 사용하고 가방 내부의 무게를 잘 균형 잡으세요. 이는 또한 비행기의 상부 수납함에 수화물을 놓을 때 더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추가 무게 규정에 대해 알아보세요. 특히 업무상 여행하는 경우 여러 항공사가 전자기기나 카메라에 대해 추가 한도를 허용합니다. 미디어백 또는 미디어용 가방 정책으로 알려진 이 혜택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공편 등록 시 빈 가방의 무게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경량 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은 모든 킬로그램이 중요한 상황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회사들이 이러한 제한에 맞게 특별히 설계된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알고 있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추가 요금이나 지연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항상 비행할 항공사의 특정 규정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기회가 있다면 집에서 소지품의 무게를 측정하여 정해진 한도를 준수하는지 확인하세요. 이러한 새로운 규칙에 적응하는 것은 여행 경험을 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여행의 시작을 망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일들을 피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제 2025년 수화물 정책 업데이트를 알고 있으니 이러한 조정에 대비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모험의 방향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준비를 시작하고 내일은 평온하게 여행하세요. 이 영상이 유용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기서 항상 최신 업데이트, 유용한 팁, 그리고 여행을 더 쉽고 편안하고 저렴하게 만드는 전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2025년 여행을 그 어느 때보다 쉽게 만들어 봅시다. 다음 모험에서 만나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똑똑하게 여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여행하는 것입니다. 미국 여행에 대한 각국의 경고. 솔직히 말하자면 오늘날 미국 여행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규정이 바뀌었고 점점 더 많은 정부들이 자국 시민들에게 미국 방문 계획을 재고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광객 구금, 더욱 엄격해진 출입국 관리, 심지어 휴대폰과 소셜미디어 검사까지. 이 영상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자국민들에게 미국 여행 전에 신중히 생각해보라고 말하는
10개국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미국에 대한 이러한 경고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캐나다. 캐나다 정부는 최근 미국 여행 권고 사항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제 한 달 이상 체류할 계획이라면 시민들에게 등록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조치는 국경 검문소에서 밴쿠버 여성이 체포된 사건 이후 점점 더 긴장된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찰리 앵거스 의원이 트럼프의 임무를 독재의 한 형태라고 조롱한 발언 이후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는 더 강경한 이민 정책과 캐나다가 미국의 새로운 주로 통합될 수 있다는 이론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직접적인 금지령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인 권고는 분명합니다. 캐나다인의 일부에게 미국 방문은 더 이상 그리 매력적인 선택이 아니며 일부는 이미 이념적 이유로 여행을 취소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2. 프랑스 정부는 공식적인 경고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주의사항으로 여행 가이드를 수정했습니다. 적법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더 강화된 출입국 검사에 직면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공항과 미국 국경에서 구금된 유럽 시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파리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여행을 권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지만 함의는 명백합니다. 미국에 간다면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가하는 긴장은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점점 더 미묘한 외교적 상황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정치적 결정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이 더 이상 예전처럼 환영받지 못한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최근 입법 변화가 불안정과 법적 불확실성의 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에 특히 커플들을 중심으로 LGBTQ+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특별한 우려가 있습니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의 방문자를 미국 땅에 보내는 프랑스는 여행을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입국 조건이 바뀌었고 여행자들은 모든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아일랜드. 이 목록의 8번째 국가는 미국과 역사적으로 강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들의 시민들조차 무자비한 이민 정책의 결과를 겪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 정부는 여행 권고를 업데이트하여 승인된 비자나 유효한 ESTA도 입국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일랜드 시민 여러 명이 단순히 이전 방문에서 허용된 시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금지는 아니지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모든 규정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모든 서류를 정리해두고 엄격한 검사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국은 항상 아일랜드인들에게 친근한 목적지로 여겨져 왔지만 오늘날에는 사소한 행정적 실수조차도 꿈꾸던 휴가를 법적 악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4. 네덜란드 정부는 특이한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모든 서류가 정리되어 있어도 미국 여행은 더 이상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러 시민들이 명확한 이유 없이 송환되어 당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원인은 시위 참여, LGBTQ+ 커뮤니티 소속, 미국 법에 의해 규제되거나 금지된 처방약 소지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유효한 비자나 ESTA 승인조차도 입국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년 약 80만 명의 네덜란드인이 미국을 여행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결정을 재고하고 있습니다. 공식 권고는 모든 서류에 물리적 사본을 지참하라는 것입니다. 전자 시스템이 실패하거나 뭔가 일치하지 않으면 도움 없이 발목이 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호주는 미국에 대한 여행 경고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캔버라 정부는 단호했습니다. 승인된 비자가 있어도 입국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건들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중동 국가들의 여행 도장이 있다는 이유로 최대 12시간 구금된 호주 시민들의 사례가 문서화되었습니다. 완벽한 여행 기록을 가진 사람들조차 명확한 이유 없이 추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 국경의 새로운 현실입니다. 소셜 미디어 의무 검사,
특정 항우울제 같은 일반적인 의약품에 대한 제한, 법적 명령 없이 전자기기가 압수될 가능성. 그래서 호주 정부는 이제 다음을 권고합니다. 주방보험 가입, 은행 거래 내역서 및 기타 민감한 서류의 물리적 사본 지참, 출입국 심사 전 공용 와이파이 네트워크 연결 피하기. 예전에는 일상적인 절차였던 것이 오늘날에는 법적 지뢰밭으로 변했다고 익명을 조건으로 한 호주 외교관이 고백했습니다. 6. 영국 정부는 2025년 미국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비자나 ESTA가 정리되어 있어도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트럼프가 추진한 무관용 접근법에서 이어받은 새로운 이민 정책이 입국 통제의 급격한 강화를 초래했습니다. 이전 방문에서 체류 시간을 조금 초과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영국 시민들의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여행 목적을 충분히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매년 400만 명 이상의 영국인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결정을 심각하게 재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여행 계획을 재고하고 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단호했습니다. 서류를 2번 확인하는 것은 제한이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나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면 필수 사항입니다. 7. 뉴질랜드 당국은 미국에 대한 여행 경고를 업데이트하여 불안한 데이터를 포함했습니다. 여행 승인이 있어도 입국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미국 국경의 통제가 사소한 실수조차도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정도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미 우려를 불러일으킨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전 방문에서 하루만 더 머물렀다는 이유로 추방된 시민들, 상세한 인쇄된 여행 일정을 제시하지 않아 거부된 여행자들, 심지어 최근 규정 변경으로 인해 유효한 비자를 가졌음에도 입국할 수 없었던 사람들. 뉴질랜드 정부는 분명합니다. 최종 결정은 미국 이민 당국이 내리며 그 순간에 항소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매년 6만 명 이상의 뉴질랜드인이 미국을 여행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정말로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8. 독일. 이 목록을 주도하는 국가는 지금까지 가장 심각한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독일입니다. 외무부는 단호했습니다. 비자나 ESTA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더 이상 입국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국경 당국은 즉각적인 항소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고 누구든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이미 2025년에 구금된 독일 시민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거부 사유 중에는 이전 방문에서 시간 제한 초과, 충분히 상세한 여행 일정을 제시하지 않음 또는 이민 데이터의 불일치 등이 있습니다. 매년 약 200만 명의 독일 관광객이 미국을 여행하는 가운데 경고는 분명합니다. 통제가 더 엄격하고 질문이 더 침해적이며 거부가 더 빈번합니다. 이 상황은 독일의 원칙과 미국의 현재 이민 정책 간의 증가하는 불일치를 부각시킵니다. 독일의 최종 메시지는 확고합니다. 여행은 더 이상 예전처럼 간단하지 않으며 항공편을 계획하기 전에 2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9. 스페인이 공식적으로 미국 영토 입국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경고를 발표한 국가 목록에 추가되었다는 소식이 방금 확인되었습니다. 스페인 외무부는 최근 권고사항을 업데이트했는데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여행자들은 ESTA 양식과 비자에 나타나는 성별이 출생증명서에 나타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X 표시나 논바이너리 성별 식별을 포함하는 서류가 거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서류와 외모 간의 차이로 인해 공항에서 구금된 트랜스젠더들의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이민 당국이 생물학적 성별과 관련된 의료 증명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스페인은 이미 우려를 불러일으킨 독일과 영국 같은 국가들과 함께합니다. 영향은 매우 실질적입니다. 스페인에서 미국으로의 항공 예약이 단 한 달 만에 18% 감소했습니다. 여행사들은 심지어 캐나다 같은 대안 목적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론, 요약하자면
북미에서 유럽까지 메시지는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예전처럼 접근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목적지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간단한 절차로 해결되던 것이 이제는 많은 여행자들에게 진정한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난 후에도 여전히 미국 방문 계획을 계속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시고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누군가와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더 알고 싶으시다면 미국에서 금지된 의약품이 무엇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은 우리 채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목적지에서 만나요. 공항에 숨겨진 비밀들. 공항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단순히 탑승하고 여행을 즐기고 싶어하는 당신에게서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숨기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오늘은 공항들이 승객들과 잘 공유하지 않는 10가지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일부는 꽤 불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항에 가는 방법만으로도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당신의 수화물이 잘못된 사람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돌봐줘야 할 사람들에게도 말이죠.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렇게 기대하며 산 선물이나 꼭 필요할 때 휴대폰 충전기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건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에서는 돈이나 안전을 잃게 만들 수 있는 숨겨진 수법들을 보여드릴 뿐만 아니라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더 편안하고 돈을 절약하며 여행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불쾌한 놀라움을 피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1. 공항에서 나가는 것이 왜 그렇게 비싼가? 공항 터미널에서 나와서 택시나 우버 비용이 도시의 다른 지점에서 지불하는 것보다 2배나 든다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공항 내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허가증을 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그 비용은 당연히 당신에게 전가됩니다. 하지만 이 할증료를 피할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공항에서는 주요 구역에서 몇 분만 걸어 나가면 됩니다. 거기서 훨씬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를 부를 수 있습니다. 다른 옵션으로는 많은 공항들이 추가 요금 없이 차량을 부를 수 있는 인근 지역으로 데려다주는 무료 셔틀이나 미니버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더 빠르게 도착하고 혼잡을 피하기.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일찍 출발했고 하늘은 아직 어둡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터미널 입구에서 교통체증, 경적 소리, 서두르는 사람들, 곳곳에 있는 가방들, 소리 지르는 운전자들. 진정한 혼돈입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대안이 있습니다. 도착 구역입니다.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모든 사람이 출발 구역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동안 도착 구역은 보통 훨씬 한산합니다. 거기에 내려주면 안 된다는 엄격한 규칙은 없습니다. 시간과 스트레스를 절약할 수 있는 작은 비법입니다. 이제 이 비법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출발 구역이 차량, 택시, 서두르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데려다주는 사람에게 도착 구역에 바로 내려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간단합니다. 건물에 들어가서 계단을 오르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탑승구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아시나요? 반대로도 작동합니다. 여행에서 돌아와서 도착 구역이 사람들로 바글바글하다면 반대로 하세요.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출발층에서 만나자고 하세요. 줄서기, 경적 소리, 그리고 차로 돌아다니며 주차할 곳을 찾는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교통체증에 갇혀 있거나 주차 공간을 찾느라 절망하고 있을 때 당신은 이미 차에서 편안히 내리거나 마중 나온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소수만이 사용하는 비밀문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뻔한 것을 피하세요. 차선을 바꾸고 시간과 평온을 얻으세요. 계속하기 전에 이런 조언들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음 여행이나 가까운 사람의 여행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3. 분실. 수화물에 숨겨진 운명. 공항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가방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해 본 적이 있나요? 마법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분실물 보관소에서 일정 시간을 보낸 후 그런 물품들은 기부되거나 판매되거나 심지어 폐기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는 엘라바마에 여행자들이 잃어버린 물건들을 판매하는 특별한 상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심지어 TSA에서 압수한 물건들, 가위, 금지된 액체류나 허용되지 않는 물품들도 고브일 딜스, 검은 같은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됩니다. 핵심 정보, 대부분의 공항들은 이런 물건들을 약 30일간 보관합니다. 뭔가를 잃어버렸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빨리 신고할수록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른 사람이 잊힌 소지품을 살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롭게 들리지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물건이 공개 판매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조금 소름 끼칩니다. 그러므로 항상 소지품에 주의를 기울이고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4. 분실물 보관소, 무료 구세주. 이제 이 조언은 금과 같습니다. 잊어버린 충전기, 이어폰이나 다른 액세서리에 돈을 쓰기 전에 공항의 분실물 보관소에 들러보세요. 많은 공항들이 가방이나 고가의 물품뿐만 아니라 승객들이 남겨둔 케이블, 충전기 및 기타 물품들로 가득한 상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때로는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잠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호텔에 충전기를 두고 왔다는 것을 휴대폰 배터리가 거의 다 떨어져 갈 때 깨닫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대부분은 비싼 가격에 새 것을 사러 뛰어갑니다. 하지만 이 작은 비법으로 한 푼도 쓰지 않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수만이 아는 세부 사항 중 하나이고 공항들이 모든 것을 새로 사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홍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다음 여행에서 기억하세요. 분실물 보관소에 빠르게 들르는 것이 돈과 골치 아픔을 절약해 줄 수 있습니다. 5. 공항 음식이 왜 그렇게 비싼가? 분명 경험해 봤을 겁니다. 공항에서 배가 고픈데 간단한 샌드위치가 금으로 만든 것 같은 가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왜 모든 것이 그렇게 비싼 걸까요? 단순히 탐욕 때문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공항 내의 음식점들은 운영하기 위해 매우 높은 요금을 지불해야 하고 또한 강화된 보안, 특별 허가, 제한 구역으로의 물품 운송과 같은 추가 비용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누가 결국 모든 것을 지불하나요? 맞습니다. 우리 승객들입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여기 과다 지출을 피하는 팁이 있습니다. TSA는 기내 반입 수화물에 고형 음식을 가져오는 것을 허용합니다. 즉, 집에서 도시락을 준비하여 문제없이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샌드위치, 과일, 견과류,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기내 음식이 공항 음식보다 저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특히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가 있다면 말이죠. 예를 들어 제트루 플러스 같은 일부 카드는 기내 음식과 음료에 최대 50% 할인을 제공합니다. 그러니 이제 아시죠? 다음에 여행할 때 커피에 엄청난 돈을 쓰기 전에 2번 생각하세요. 조금만 미리 준비하면 잘 먹고 적게 쓰고 예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공항에서 음식에 지불한 가장 터무니없는 가격은 얼마였나요? 6. 공항에 가장 잘 숨겨진 비밀, VIP 라운지. 이런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소음으로 가득한 공항에서 항공편을 알리는 스피커, 뛰어다니는 아이들, 서두르는 사람들, 그리고 당신은 탑승 전에 잠시 평화로운 시간을 원할 뿐입니다. 불가능해 보이지 않나요? 글쎄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항의 VIP 라운지. 그리고 가장 좋은 점, 퍼스트 클래스로 여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일반 신용카드도 무료 또는 할인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게다가 상용 고객 프로그램이나 심지어 특정 앱들도 입장을 허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달콤한 부분, 일단 안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것들이 무료입니다. 빠른 와이파이, 편안한 의자, 진짜 커피, 따뜻한 음식, 스낵, 차가운 음료,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액세스가 없다면 크랙스리스트, 페이스북 여행 그룹이나 라운지바디 같은
웹사이트에서 할인된 1일 패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공항에서 음식과 편의시설에 쓰는 돈을 계산해보면 VIP 라운지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여행할 때 조사해보세요. 당신의 카드가 액세스를 제공하나요? 항공사에 혜택이 있는 포인트 프로그램이 있나요? 1일 입장 특가가 있나요? VIP 라운지를 찾는 것은 여행 경험을 완전히 바꾸는 작은 비밀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7. 공항이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게 더 많은 돈을 쓰도록 유도하는 방법. 공항에 있을 때마다 계획하지 않았던 것들을 결국 사게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장 편안한 좌석들이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보통 상점이나 카페 바로 앞에 있습니다. 쉬고 있는 동안 충동적인 여행자를 유혹하도록 고안된 제품들로 가득한 진열창이 눈에 들어옵니다. 또 다른 자주 사용되는 수법은 휴대폰 충전기, 화장실, 식수대 같은 기본 서비스들을 상업지구를 넘어선 곳에 배치하여 무언가가 필요할 때마다 상점과 레스토랑을 지나가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경로는 당신을 유혹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많은 유럽 공항들에서는 탑승 게이트를 출발 몇 분 전에야 발표합니다. 이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쇼핑 지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하여 결국 소비할 확률을 높입니다. 이제 속임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했으니 피할 수 있습니다. 미리 계획하고 자신의 스낵을 가져가고 집중을 유지하세요. 결국 공항은 당신의 지갑을 직접 겨냥한 숨겨진 쇼핑몰에 불과합니다. 8. 공항에서 돈을 절약하는 비법들. 공항이 당신이 돈을 쓰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런 함정들을 피할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거의 아무도 모르는 많은 무료 혜택과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공항들은 무료 마사지 의자, 조용한 지역에 숨겨진 충전 스테이션이나 한 푼도 들지 않는 편안한 의자가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싱가포르 창이 공항은 이런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소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예배당이나 조용한 공간들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대안들을 탐색하고 싶다면 Sleeping in Airports 네트이라는 매우 유용한 웹사이트가 있는데 전 세계 공항들의 무료 및 유료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모아 놓았습니다. 거기서 조용한 지역이 어디인지, 무료 와이파이가 어디에 있는지, 심지어 어떤 터미널에서 호텔비를 지불하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정보를 아는 것은 불안이나 지루함 때문에 과소비하는 것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여행할 때 카페테리아로 뛰어가기 전에 그 장소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무엇을 제공하는지 탐색해보세요. 9. 항공편 지연의 숨겨진 면. 항공편 지연은 누구든지 절망시킬 수 있지만 그 대기 뒤에는 종종 소수만이 아는 전략적 논리가 있습니다. 모든 항공편이 같은 이유로 지연되는 것은 아니며 슬롯 또는 시간대라고 알려진 시스템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슬롯들은 공항이 항공사들에게 하루 중 특정 시간에 운항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허가입니다. 시간대가 더 같이 있을수록 그 항공편이 문제없이 이륙하거나 착륙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선순위가 낮은 항공편들은 보통 대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승객에게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비행기가 먼저 출발하는지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연의 짜증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일부 항공편들이 항상 시간에 맞춰 출발하는 행운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왜 일부 항공사들은 거의 지연을 겪지 않을까요? 런던 히드로 같은 공항들은 매일 엄청난 수의 항공편을 처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시간대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기본적으로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같은 대형 항공사들은 이륙과 착륙을 위한 더 많은 시간대가 할당되어 있어 어느 정도 운항상의 우선권을 갖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고 불필요한 혼잡을 피합니다. 다시 말해
이런 특권적인 시간대에 접근할 수 있는 회사로 여행한다면 당신의 항공편이 시간에 맞춰 출발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물론 이것이 문제가 없을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날씨나 기술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가능성을 향상시킵니다. 시간대가 어떻게 할당되는지 이해하는 것은 왜 일부 항공편들이 스위스 시계처럼 출발하는 반면 다른 것들은 몇 시간 동안 대기하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어떤 항공편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출발하는 반면 당신의 항공편은 여전히 정지해 있는 것을 볼 때 우연을 훨씬 넘어서는 모든 논리가 뒤에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10. 공항의 어두운 면, 수화물과 개인, 물품 도난, 소수가 언급하는 불편한 진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최악인 것은 많은 경우에 이런 도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바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보안 직원과 심지어 수화물을 다루는 담당자들이 도난 상황에 연루된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전문적으로 일을 하지만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보안 검색을 통과하면서 스캔을 위해 배낭을 놓는데 갑자기 안에 지갑이나 비싼 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거기서 모든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신뢰하지만 진실은 어느 곳에서나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까요? 여기 몇 가지 실용적인 조언들이 있습니다. 항상 귀중품 전자제품, 돈, 중요한 서류를 기내 반입 수화물에 가지고 다니세요. 위탁 가방에 등록하는 것을 피하세요. 추가 장벽을 더하기 위해 자물쇠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 특히 검색대 트레이에 있거나 스캐너를 통과할 때 소지품을 놓치지 마세요. 이상한 것을 보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오늘날 공항들은 감시 카메라로 가득하고 시기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두려움을 가지고 여행하라는 뜻은 아니라 의식을 가지고 여행하라는 뜻입니다. 더 준비되고 더 주의 깊고 따라서 더 안전합니다. 최종 성찰. 이제 알게 된 비법과 함정들. 보시다시피 공항에서는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더 많이 소비하도록 하는 전략부터 물건 도난과 같은 불편한 비밀들까지. 하지만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다른 마음가짐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불필요한 지출을 피하고 소지품을 보호하고 훨씬 더 평온한 경험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공항에 있을 때 이 조언들을 기억하세요. 관찰하고 차분하게 결정하고 모든 사람이 생각 없이 하는 루틴이나 일들에 휘둘리지 마세요. 이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여 이런 조언들을 더 받아보세요. 다음 여행에서 만나요.